손녀에게 드레스를 사줬더니 할머니 자격을 잃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채원입니다. 68세이고 친손녀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리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11월의 추운 화요일 오후, 분비는 쇼핑몰 한가운데서 아름다운 분홍색 드레스를 손에 든 채 정확히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딸 은비와 거의 5년 동안 멀어져 지냈습니다.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극적인 결별은 아니었습니다. 꽃이 한 꽃잎씩 시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처럼 점진적이었습니다. 은비는 28살 때 찬우라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처음부터 그에 대해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걱정으로 포장된 비판처럼 들리게 말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행복하기를 바랐기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방문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식사는 월간 점심으로 바뀌었고 결국 명절 전화 통화로 줄어들었습니다. 손녀 주은이가 태어났을 때 상황이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기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찬우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비에게 제가 너무 구식이고 너무 비판적이며 너무 간섭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조언은 모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사주는 모든 선물은 제가 그들의 애정을 사려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지막 계기는 주은이가 3살 때였습니다. 전자기기 시간을 줄이고 밖에서 더 많이 놀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영원히 해온 그런 순수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찬우가 폭발했습니다. 그는 제가 자기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말할 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은비는 조용히 서 있었고 저를 변호하지도 그를 변호하지도 않고 그냥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천천히 그들의 삶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생일 카드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남겼지만 회신이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냈지만 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가족이 있던 자리에 구멍이 뚫린 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식료품점에서 통조림 토마토 가격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고정 수입으로 살 때 하는 일이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원님? 채원님이세요? 돌아보니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은비였지만 제가 기억하는 은비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이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지저분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은비야? 들고 있던 캔을 떨어뜨렸습니다. 정말 너구나? 안녕하세요,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화하려고 했어요. 통조림 진열대 한가운데 한때 서로에게 전부였던 두 여자가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지만 더 이상 그래도 되는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지냈니? 속삭이는 것처럼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결국 주차장에 있는 제 차 안에 앉게 되었습니다. 은비는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찬우가 8개월 전에 직장을 잃었다고 모두에게 숨긴 채 매일 출근하는 척하면서 몰래 새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고.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저축은 바닥났습니다. 모기지 납부가 3개월이나 밀렸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찬우의 수치심이 분노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비를 모든 것에 대해 탓했습니다.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한다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그 사람과 헤어지려고 해요. 은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어요. 제 친구들은 모두 남편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엄마를 멀리했잖아요. 너무 멀리 밀어내서 엄마가 저를 다시 받아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내 딸이야. 그건 절대 변하지 않아. 언제든지 집에 올 수 있어. 주은이는요. 주은이는 엄마를 제대로 기억도 못해요. 찬우가 수년 동안 주은이에게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를 악당처럼 만들었어요. 그럼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돼. 진짜 추억을. 은비는 그날 생각해보겠다는 약속과 함께 떠났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가슴속에서 싸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을 다시 갖고 싶었지만 다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2주 후 금요일 밤 11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은비가 2개의 여행 가방과 함께 서 있었고 졸린 8살 여자아이가 봉제 토끼를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애가 주은이에요. 주은아, 여기는 할머니야. 주은이는 찬우의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할머니는 무섭대요. 가슴이 찢어졌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는 할머니를 더 이상 잘 모르나 봐. 들어와서 직접 판단해보렴. 그들은 제 작은 방 2개짜리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은비는 제 여분의 침실을 쓰고 주은이를 위해 거실 소파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적이지는 않았지만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은비는 즉시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복지 혜택과 안정성이 있는 곳을요. 주은이는 제 동네 새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어색했습니다. 주은이는 저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처럼 지켜봤습니다. 다른 방에서 부르는 것뿐인데도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 움츠러들었습니다. 제가 요리한 것은 먹지 않으려 하며 배가 고프지 않다고 우겼습니다. 밤이면 봉제 토끼에게 부드럽게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비는 입사 지원서와 이혼 서류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찬우는 모든 것에 대해 싸웠습니다. 양육권을 요구하고 그들에게 없는 돈을 요구하고 왜 자신을 버렸는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법으로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은이의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주은이가 거의 손대지 않았지만 매일 밤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은비의 차가 고장났을 때 면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할머니이자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다이너마이트로 만든 계란 껍질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 온 지 1달쯤 되었을 때 약국에 가는 길에 주은이의 학교를 지나갔습니다. 쉬는 시간에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동안 주은이가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너무 작고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운동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은아, 애야, 왜 다른 애들이랑 안 놀아? 그녀가 눈물 가득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애들이 제가 매주 같은 옷을 입어서 가난하대요. 신발이 못생겼대요. 발끝 근처에 구멍이 나기 시작한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은비는 일자리를 찾고 이혼을 처리하느라 바빠서 주은이의 옷이 너무 작아지고 낡아진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결심하며 말했습니다. 쇼핑하러 갈 거야. 은비에게 전화해서 주은이를 병원 진료 때문에 일찍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육체적 질병만큼이나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쇼핑몰에 가서 주은이가 새 옷, 새 벌, 새 신발, 겨울 코트를 고르도록 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이후로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눈이 빛났습니다. 드레스 가게를 지나가는데 그녀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창문에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가 있었습니다. 섬세한 흰색 레이스가 달린 분홍색이었습니다. 모든 어린 소녀가 꿈꾸는 그런 드레스였습니다. 주은이가 유리창에 얼굴을 눌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드레스예요. 속삭였습니다. 입어볼래? 그녀가 큰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드레스가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을 때 실제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전체를 변화시키는 진짜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정말 가질 수 있어요, 할머니. 족구 없이 저를 할머니라고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물론이지, 애야. 드레스는 그 주 식료품비로 책정한 것보다 더 비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주은이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은 다음 7일 동안 라면을 먹을 가치가 있었습니다. 쇼핑몰을 걸으며 주은이가 쇼핑백을 보물처럼 움켜쥐고 있을 때 찬우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모르는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은비보다 어리고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머리와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에 대해 웃으며 10대처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찬우가 우리를 보고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주은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학교에 안 갔어? 주은이가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사주신 거 봐요. 새 신발이랑 이 예쁜 드레스랑 그분이 물건을 사줬다고? 찬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돌아봤습니다. 학교에서 데려갈 권리가 없어요. 은비에게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뭔가를 사줄 권리도 없고요. 저는 손녀 할머니예요. 손녀에게 필요한 옷을 사줄 모든 권리가 있어요. 당신은 할머니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딸을 버렸을 때 그 권리를 잃었어요. 말이 물리적 타격처럼 저를 때렸지만 제가 대답하기 전에 주은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할머니는 아무도 버리지 않았어요. 아빠가 버렸잖아요. 아빠가 우리를 떠났어요. 찬우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는 불편해 보이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은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엄마가 너를 나한테서 데려간 거야. 아니에요. 아빠가 직장에 안 갔어요. 항상 소리 질렀어요. 엄마를 울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에 대해 거짓말했어요. 주은아,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제 이름은 주은채원이에요. 할머니 이름을 따서요. 엄마가 말해줬어요. 몰랐습니다. 은비가 주은이의 중간 이름이 채원이라고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눈물이 솟아났습니다. 찬우가 주은이의 팔을 잡고 저에게서 끌어내려 했습니다.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랑 같이 가. 나는 네 아빠고 넌 내 말을 들어야 해. 싫어요. 주은이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빠랑 가기 싫어요. 아빠는 나쁘고 거짓말쟁이고 엄마랑 아직 결혼했는데 새 여자친구가 있어요.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찬우는 자신이 장면을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몇 주는 어색했습니다. 주은이는 저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처럼 지켜봤습니다. 다른 방에서 부르는 것뿐인데도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 움츠러들었습니다. 제가 요리한 것은 먹지 않으려 하며 배가 고프지 않다고 우겼습니다. 밤이면 봉제 토끼에게 부드럽게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비는 입사 지원서와 이혼 서류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찬우는 모든 것에 대해 싸웠습니다. 양육권을 요구하고 그들에게 없는 돈을 요구하고 왜 자신을 버렸는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법으로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은이의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주은이가 거의 손대지 않았지만 매일 밤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은비의 차가 고장났을 때 면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할머니이자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다이너마이트로 만든 계란 껍질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 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약국에 가는 길에 주은이의 학교를 지나갔습니다. 쉬는 시간에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는 동안 주은이가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너무 작고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운동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은아, 애야, 왜 다른 애들이랑 안 놀아? 그녀가 눈물 가득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애들이 제가 매주 같은 옷을 입어서 가난하대요. 신발이 못생겼대요. 발끝 근처에 구멍이 나기 시작한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은비는 일자리를 찾고 이혼을 처리하느라 바빠서 주은이의 옷이 너무 작아지고 낡아진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결심하며 말했습니다. 쇼핑하러 갈 거야. 은비에게 전화해서 주은이를 병원 진료 때문에 일찍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육체적 질병만큼이나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쇼핑몰에 가서 주은이가 새 옷, 새 벌, 새 신발, 겨울 코트를 고르도록 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이후로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눈이 빛났습니다. 드레스 가게를 지나가는데 그녀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창문에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가 있었습니다. 섬세한 흰색 레이스가 달린 분홍색이었습니다. 모든 어린 소녀가 꿈꾸는 그런 드레스였습니다. 주은이가 유리창에 얼굴을 눌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드레스예요. 속삭였습니다. 입어볼래? 그녀가 큰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요? 드레스가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을 때 실제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전체를 변화시키는 진짜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정말 가질 수 있어요, 할머니. 촉구 없이 저를 할머니라고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물론이지, 애야. 드레스는 그 주 식료품비로 책정한 것보다 더 비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주은이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은 다음 7일 동안 라면을 먹을 가치가 있었습니다. 쇼핑몰을 걸으며 주은이가 쇼핑백을 보물처럼 움켜쥐고 있을 때 찬우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모르는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은비보다 어리고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머리와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에 대해 웃으며 10대처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찬우가 우리를 보고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주은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학교에 안 갔어? 주은이가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사주신 거 봐요. 새 신발이랑 이 예쁜 드레스랑 그분이 물건을 사줬다고? 찬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돌아봤습니다. 학교에서 데려갈 권리가 없어요. 은비에게 먼저 물어보지도 않고 뭔가를 사줄 권리도 없고요. 저는 손녀 할머니예요. 손녀에게 필요한 옷을 사줄 모든 권리가 있어요. 당신은 할머니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딸을 버렸을 때 그 권리를 잃었어요.